스님,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단점이나 부정적인 면이나 흠잡을 점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. 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지? 라고 하다가 제 마음을 보면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나 혹은 그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싫어하고 있는 마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화라는 번뇌가 있을 때 그 번뇌의 힘을 실어서 이게 문제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거는 옳지 않고 저거는 단점이고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를 관찰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 말들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그거의 본질은 화라는 거를 알게 되고는, 그리고 또 제가 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뭐 장점도 보고 뭐 단점도 균형 있게 볼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화가 있을 때 하는 생각은 그 내용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별로 믿을만 하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자주 하게 됐습니다. 예,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나 이제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, 이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도 내가 만약에 이제 내 마음에 뭐 화라든가 그런 집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그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 상황을 꼬아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. 특히 이제 화가 나 있는 경우는 똑같은 상황을 봐도 화가 나 있을 때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안 좋은 면을 주로 볼 수밖에 없고, 또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화라는 건 약간의 악이나 적이 같은 게 암암리에 담겨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소 공격적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, 또 이왕이면 허점을 찾고 결점을 찾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럴 때 일어나는 판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럴 때 판단하고, 또 내가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서 화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그 상황을 돌아보면 그때는 사실은 되게 부드럽게 또 사람과 관계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고 또 호의적이 되고 우호적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보이지 않는 장점도 보이고 좋은 면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만약에 내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뭐 이제 적이라든가 화라든가 또는 집착이 있을 때는 그 판단을 좀 유보하는 게 좀 더 현명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상황에서 뭔가 판단을 하고 그 결정을 하고 했을 때는 대체로 보면 그게 좀 뭔가 결과를 좋게 만들지 않고 조금 이제 상황을 꼬이게 만든다거나 그 상황을 좀 더 어렵게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는,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마음 상태가 정말 이게 그런 욕망이나 성냄이 없이 좀 깨끗한 마음에서 하는 건지, 아니면 내가 말은 겉으로는 되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내 마음 상태가 좀 악의가 있는 마음인지 이런 걸 좀 살피는 것이 수행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스님께서 바른 사유는 탐욕 성냄 없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게 바른 사유라고, 탐욕 성냄 없는 상태에서 바른 견해로 하는 게 바른 사유라고 해주셨는데, 바른 사유가 진행이 되면 말로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역시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 성냄 없이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. 내용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다기보다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성냄이 있는지가 더 수행적으로는 의미가 있구나. 그 생각을 확실히 하게 예, 됐습니다.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마음이라는 게 참 미묘해가지고 이 마음 속에 아주 미세한 화만 있어도 말이 이렇게 되게 좀 거칠게 나오고 좀 약간은 뭐랄까 공격적이 되고 이렇게 되고요. 근데
또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서 평온한 상태에서 뭔가를 할 때는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뭐 사람과 관계를 할 수도 있고 세상을 볼 때도 좀 그래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고 내 마음이 오염되면 세상이 오염된다. 뭐 그런 이제 이거를 이제 정확히 육처라고, 육처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육처가 깨끗하면 이제 우리가 그 대상을 만날 때의 내 마음 상태가 깨끗하면 이 상황을 오염되지 않은 마음으로 현상을 볼 거 아니에요? 이럴 때는 또 세상이 좀 깨끗하게 보이고, 내 마음이 잔뜩 오염되어 있으면 세상도 오염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결국 마음이 세상을 아는 거니까.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그런 걸 판단할 때 이게 내 마음 상태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판단을 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거는 대체로 보면 핀트가 다 어긋나 있고, 또는 그게 또 사실인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. 왜냐하면 공격을 할 때 상대의 뭐 어찌 보면 단점이나 안 좋은 면을 공격하기 때문에. 그렇지만 그게 그 사람의 전체가 아니라 아주 부분을 가지고 좀 크게 확장해서 저 사람이 마치 전체가 그런 사람인 것만큼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거를 알 때 우리가 사실은 어디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도 두려움이 있을 땐 차라리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하거든요. 그때 움직이면 오히려 더 큰일이 나기 때문에.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그런 번뇌가 있을 때 뭔가 생각이 움직이고 생각이 막 일어날 때는 차라리 그걸 일단은 멈추고 더 이상 생각을 진행 안 하는 게 안전합니다. 그럴 때 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대체로 그릇된 사유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은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그것 때문에 오판을 하게 하고 상황을 점점 더 꼬이게 만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단 멈추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화가 있을 때는 화 없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때의 그런 균형 잡히거나 뭐 평온한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갑자기 단점만 그것도 매우 확장해서 강한 강도로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를 보면 그걸 미루어 봤을 때 타인들도 그러겠구나라는 생각이 되면서 제가 어떤 분께서 아기를 가지고 악플 같은 거를 다는 사람의 글 내용을 그게 설사 그 내용이 뭐 맞는 말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기를 감안을 해서 실제의 한 10% 정도나 20% 정도만 생각을 한다는 뭐 그런 노하우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상대라든가 관계 속에서 이제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들은 대체로 그거를 평소에 그 사람의 전체 생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고요. 일단 화가 날 때는 좀 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걸 더 과장돼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내가 받아들일 때는 정말 이렇게 마음이 차분할 때 하는 신중하게 할 때의 말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그 신뢰도로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. 그 말 자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본인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상대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게 이제 좋다고 하는 거지만 화가 나서 한 말이 그 사람의 또 전체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또 이렇게 한번 화가 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욱해서 내지르는 말도 있잖아요. 그걸 또 그 사람의 전체, 그 사람의 마음의 전체라고 보는 것도 약간 오판할 수 있고. 그래서 그런 이제 화를 기반으로 해서, 번뇌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 그런 말이나 생각, 행위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조금 더 이렇게 굳이 말하면 정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신뢰도를 낮게 보고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,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뭔가 경책하거나 뭔가 조언 같은 거를 할 때 사실이고 진실인 말을 적절한 때에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하라고 이렇게
바른말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,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이제 이게 그렇지, 상대방 잘 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지, 이제 요렇게만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, 제가 화가 날 때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 강도와 거친 강도와 평온한 마음으로 저런 문제가 있는데 언제 조건이 적절하면 저 사람한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별로 상처받지 않은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넌지시 한번 해드려야지, 이렇게 생각할 때랑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자애롭게 해야 된다는 말이 진짜 화 없이 해야 된다는 뭐 그 뜻도 포함을 하시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네, 그건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. 왜냐하면 자애라는 말 자체가 화가 없는 마음 상태거든요. 화가 없다는 거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악이라든가 적대감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상대에게 우리가 악의가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되길 바라고 고통받길 바라고 뭔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자애라는 건 그 화가 없으면은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고통받지 않길 바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. 그 사람이 유익하도록.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도 잘 수용을 하게 될 거고. 근데 내가 이제 화가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적의가 느껴지고 이제 이러면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에 조금 더 어렵겠죠. 그죠? 그래서 뭐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. 말처럼 누구나 화가 일어나는 뭐 이렇게 좀 뭐랄까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일어날 때 사람들이 또 욱하게 되는데, 그러니까 그런 화가 좀 이렇게 올라올 때는 가급적이면 그 생각이나 그런 말을 좀 멈추는 게 좋고, 그 상태에서 뭔가를 했을 때는 또 그 부작용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거 없이 화가 이제 내려놔지고 자의 마음이 좀 회복됐을 때 그때 판단하고 그때 행동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판단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